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관련된 주 종목들 비교해서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식사를 하는데 지인분이 방탄소년단 요즘에 인기 너무 많아서 관련된 주식 사면은 좀 수익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다가 제가 영상을 준비 해봤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올해 2018년도 5월 21일 날 컴백 무대를 가졌었는데, 이 컴백 무대 자체가 좀 독특하게 있었더라고요. 국내에서 무대를 준비를 해서 데뷔를 했던 게 아니고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생중계로 이제 데뷔 무대가 있었는데요. 이 데뷔 무대가 끝나고 나서 연일 앞다투어서 언론들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 방탄소년단의 기업 가치가 뭐 2조다 1조다 이렇게 하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증권 관련된 방송이나 경제 방송이나 신문이나 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저거 좀 뭔가가 거래가 될 것 같은데, 돈이 될 것 같은데, 돈 냄새가 나,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최근도 아니죠. 2011년도 12년도니까 그 당시 이제 폭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단기간에 인기를 모았던 싸이가 있었죠. 강남스타일. 강남에 가면은 강남스퀘어라고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고, 삼성동에 가면은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본딴 손목 동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월드스타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YG 엔터테인먼트랑 계약이 종결이 되어서, 최근에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YG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에요, 싸이가. 하지만 엄청난 단기간에 인기를 얻었던 월드스타인 거는 맞기 때문에, 이 싸이와 YG 엔터테인먼트 이 주가 상관관계를 보면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은 YG 엔터테인먼트 주봉 차트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뒷부분 말고 앞부분을 보시면 되세요. 앞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선을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이 싸이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싸이 유튜브를 통해서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오픈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단기간에 약 한 4, 5개월, 6개월 만에 거의 300% 수익을 냅니다. 300%까지 주가가 올라가요. 290% 정도. 그리고 나서 이 주가는 다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다른 또 대박주,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는데요. 지금 시중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한 5개 정도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인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 정도 종목이 있어요. 하나는 넷마블, 또 하나는 YJM 게임스, 또 하나는 대성 파인텍, 이렇게 3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실제적인 대장주는 있겠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연예 기획사인데요. 보시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어떤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봤더니 방탄소년단 말고는 없어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접했던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과 이현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층이 얇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의 힘이 입어가지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가지는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한 20% 정도. 그리고 YG나 JYP보다도 더 커요. 그 중에서 아까 제가 3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3종목 중에서 관련된 주 가장 첫 번째 관련주로 꼽히는 넷마블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지금 최근 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방탄소년단이 컴백 무대 앨범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저점 기준으로 보면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한 24% 정도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YJM 게임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네요. 보시면은 그 데뷔 전후로 해가지고 약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네요. 단기간에 한 달 정도에 60% 정도면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 60% 정도면은 상당히 테마주 작전주로서 뭐 수익률만 따져보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대성 파인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36% 올랐네요. 예, 가장 이제 그 관련주의 본질적인 관련주에 가까울 수 있는 넷마블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더 크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보니까 이렇게 세 종목을 함께 같은 차트에 놓고 비교를 해봐도 넷마블은 크게 변동성을 안 가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대상 파인텍이나 YJM 게임스 같은 경우가 발표 이후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발표하기 전부터 조금씩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반면에 대성 파인텍이나 YJM 게임스 같은 경우는 발표하고 나서 직후부터 막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네요. 보시면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시혁이 대표이사이자 그 대주주로서 한 5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유정이 부사장으로서 6.97%, 약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 지분 구조가 지금 현재 지분 구조는 아니고요. 작년 그 감사보고서 회계 결산 기준 지분 구조입니다. 근데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2018년도 4월에 넷마블이 지분을 25% 정도 인수를 하면서 2대 주주가 된 거죠. 사실상 가장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연관이 깊은 회사는 넷마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대성 파인텐 같은 경우는 왜 관련주로 분류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고 있는 SV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3.7%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성 파인텍이 이 SV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YJM 게임스 같은 경우는 넷마블이 이 YJM 게임스 지분을 7%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5%라고 오타가 나왔는데 5%가 아니고 7%입니다. 7% 가지고 있는데 관련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개 주는, 아래 두 개는 관련주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종목들이죠. 오히려 이 세력들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어서 한번 해먹고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관련주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이 회사 자체가 좀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싸이가 소속되어 있었던 YG 엔터테인먼트랑 비교를 해보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매출액이나 뭐 설립 연도는 YG보다는 후발주자인 거는 확실하고요. 매출액도 YG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한 3배 이상 작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YG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특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많네요. 그리고 SM이랑도 비교해보면은 SM, 이수만이 이끄는 SM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연예기획사, 메이저급 연예기획사이면서 매출액도 보니까 가장 많아요. 3,65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형편없네요. 회계기준상으로는. 오히려 작년 2017년도 회계결산 기준으로 보면은 적자가 났습니다. 예,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연예기획사 시장에서는 떠오르는 블루오션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가 봤는데,
역시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방탄소년단이고요. 방탄소년단 하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더라고요. 이 방탄소년단은 2013년도 6월달 기준에서 이제 데뷔를 했던 보이그룹이에요. 보니까 지금 2018년도니까 한 5년 정도 됐죠. 정확하게 뭐 횟수로 딱 5년이 되네요. 5년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스캔들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이 멤버들이. 그리고 트위터 리트윗이나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무슨 얘기냐면은 SNS를 통해 가지고 팬들이랑 소통을 되게 잘하는 그룹이라는 거죠. 뭐 본인들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기획사에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지만 이게 정말 팬들 입장에서는 소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어떤 약점이 있나 살펴봤더니 지금까지는 스캔들이 없었는데 만약에 스캔들이 생기면은 이게 반대로 양날의 칼처럼 지금은 장점이지만 최고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건강,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 유행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군대를 가지 않은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군입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그룹들이 데뷔했을 때랑 어느 정도 입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소속사와 계약을 함에 있어가지고 분쟁들이 많이 생기죠. 잡음들이 생기는데 이 방탄소년단도 아직은 젊고 어리기 때문에 괜찮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나이가 한 살, 두 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걸 다 조합을 해보면은 역시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원톱 연예 기획사다 보니까 이 방탄소년단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떠나거나 아니면은 분쟁이 생겼을 때 기업으로서는 기획사 입장에서는 존폐 위기에도 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지금 현재 주가도 다 이 방탄소년단의 무형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터져서 문제가 커지게 되면은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겠네요.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오늘 총 3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넷마블, 그리고 대성 파인텍, 그리고 SJM 게임스, 이 3종목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로서는 한 주밖에 없어요. 넷마블이 진정한 방탄소년단 관련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에 투자를 하고 싶다,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넷마블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방탄소년단을 아이템으로 한 후속적인 어떤 컨텐츠가 나온다든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은 주가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서 좋아요, 구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